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동안 확실하게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통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채팅창에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전화하고 유튜브로 상담 신청하고 계시죠? 이 시간 동안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2%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6% 상승 중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장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서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좀 한시름 놓는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리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이 월가에서 리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리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무늬만 경기 침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좀 과거를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반기가 지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자 2023년도 상반기에는 무조건 거의 100% 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면서 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말을 좀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뻔했다.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무늬만 경기 침체다라는 의미에서 리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건 사실 이 사람들을 좀 조롱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경기 침체가 결국은 오지 않았다라는 또 안도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시장은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이 주식을 매수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매도의 의미 그리고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바꿨고 과거에 그렇게 매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를 따라갔던 그죠? 시장이 어렵고 힘드니까 앞으로 더 빠질 거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매도를 한번 주식을 지금 일단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주식을 판 사람들. 그리고 또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낭패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서 뭐 굉장히 또 이 사람들도 말을 바꾸면서 결국은 오지 않았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은 개인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지 않고 우리가 참 이 시장을 제대로 좀 보면서 따라가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이 과거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해에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자꾸 시장이 하락한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외국계 증권사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증권사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보니까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담고 있다란 말이죠. 즉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계 증권사들은 주식을 더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개인들한테는 매도의 신호를 준 거죠. 실제로 외국계의 자금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들였고요. 아직까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지난해 9월에 저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으로 이제 또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내가 또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들에 여러분들께서 현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의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사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결국 사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한테 매도의 신호를 주고 있다면 이거는 거짓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시장은 심리전입니다. 심리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리 결정 이후로 이 수급 쏠림 현상은 완화될 거고요. 그리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역시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 이제는 좀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은요, 올해 하반기 시장은 지금 이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최근에도 국내 증시 막 뭐 거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반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2020년도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세요. 결국은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올라가는 장이니까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잖아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도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그런 종목들인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많이 상담을 주시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종목들을 많이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상담해봐야 되겠죠? 전화 연결 첫 번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하셨나요? 현대차 19만 원에 22%요. 19만 원에 22%요. 22%요. 네, 이거 지금 19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끌고 오셨네요. 근데 예. 최근에 올라갔다 좀 빠져가지고 약간 걱정되시겠네요. 그죠? 예. 네. 지금 8월 달 아마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의 자동차 판매량 발표가 좀 있을 거예요. 자동차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동차 판매량이 최근에 미국에서 보니까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 현대차도 점유율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고 아마도 그래서 이번 주에 자동차 쪽도 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매수한 가격이 19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꽤 몇 개월 동안 지금 끌고 왔는데 수익이 좀 커졌다가 줄어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 섹터가 지금 당장 올해 하반기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으로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은 지난번에 20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왔다가 21만 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동지면 저는 20만 5천 원 정도에서 수익을 한번 챙기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떨어지면 좀 싼 가격에 다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20만 5천 원 정도 가격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수익을 한번 챙겨두세요. 네, 근데 아시겠죠? 네, 매니저님 네. 실적은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그래요. 안 올라가죠? 실적은 근데 좋다는. 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누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주가가 빠진 건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빠진 거잖아요. 하락했던 거 그죠?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건 뭐예요? 실적이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전기차도 판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원래 실적이라는 건요 선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한다는 거죠. 뭐 조금 더 예. 먼저 안 사람들이 먼저 사고 그래서 미리미리 주가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앞전에 올라온 상승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현대차는 이번에 어쨌든 뭐 지금 이 자리는 위험한 가격은 아니니까 올라와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예. 쌀 때 그때 기회 또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면 되죠. 그래서 예. 이렇게 그냥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농화성. 어떤 거요? 한농화성. 한농.
네. 한농화성. 네. 매수 가격하고 기준이. 23,500원에 네. 15%예요. 23,500원에 15%. 네. 오를 때 따라갔더니 또 확 떨어지네요. 그쵸. 올라갈 때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따라붙으면. 할까요? 아, 추가 매수를 또 하고 싶으세요? 아니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아, 이게 많이 떨어진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내 지금 네. 액수가 좀 많았어. 아, 금액이 좀 커져요. 금액이 크면 애초에 매수하면 안 됐죠. 따라붙으면 안 됐죠. 그러니까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특히나 더 떨어졌을 때 사셔야지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 그냥 한번 탁 올라가면 이제 크게 한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보통 이제 금액을 크게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러면 항상 실패해요. 실패.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금 되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 이슈로 한번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사실은 아직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막 떨어져요. 그렇다는 건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본전 회복하고 나오겠다. 아니면 또 수익 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더 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호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 기업이 네. 4월 24일 날 큰 고점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고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고점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나왔어요. 또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고점이 네. 낮아지고 있다는 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샀을 때도 딱 그 고점이 나올 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바로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올라왔을 때 안 판 거죠. 왜? 매수가 안 네. 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저는 매수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한번 주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네.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중이 금액이 큰데 그리고 여기서 네. 만약에 반등이 바로 안 나오고 또 밀려봐요. 비중이 금액이 큰데 거기다가 밀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 금액이 일단 크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면. 네. 그래서 2만 한동화성- 1,000원까지. 네. 네. 만약에 2만 원에서 알겠습니다. 2만 1,000원 반등 네. 나올 때는 좀 갑자기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조금 더 위에서 팔 수도 있으니까 그때 오면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삼성물산. 삼성물산 예, 13만 8,500원에 30%. 13만 8,500원에 30%요. 예. 이거 되게 힘든 종목이죠. 너무 힘들죠, 이 종목이죠. 목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매수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고, 사실 목표 주가라는 건 기간이라는 게 길게 본다면 목표 주가는 더 높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한 구애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이제 올라올 때 팔 수밖에 없어요. 적정 가격에서. 그래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예. 반등은 제가 볼 때는 뭐 12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때 결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좀 비중이 일단 많잖아요. 예, 근데 12만 원에 팔면 이거 손해를 많이 보고 파는 거잖아요. 못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나중에 13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 13만 원 13만 원 가격이 오면요. 그러면 매수가에 거의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가 거의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 종목은 사실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12만 원에 팔 바에는 그 전에 팔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14만 원까지 한번 쭉 한번 끌고 왔다가 그때 한번 다시 13만 원이요? 13만 원이요. 끌고 와서 예, 그때 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예.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는 참 힘들게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갈 때도 이제 시간은 아마 걸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가치가 반드시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13만 원에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을 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많이들 조급해 하고 계세요. 시장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미국 증시는 벌써 S&P 기준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점 거의 근처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최근에 2차전지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베팅해서 크게 한번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지 마세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비중을 크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빠져있는 종목들 쪽으로 분할로 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G2파워네요. 네. 12,000원에 20%. 12,000원에 20%요. G2 파워? 네. 네, G2파워. 네. 이거 어떻게 사셨대요? 원전주라고 그러고 가볍게 움직이니까 네. 그때 이제 샀는데 네. 약간 수익 났었는데 안 팔고 있다가 그냥 도로 이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하필이면 내가 사면은 무거워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많이 네. 무거워졌네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원전주들이 예전에 올라갈 때는 가볍게 막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책과 딱 맞물렸을 때. 그때는 막 네. 쉽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꼭 이제 내가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힘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 거래량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자, 앞에서 지난 4월 달에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확인해 보면은 네.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죠? 화면 잠깐 볼게요. 화면을 보면은 네. G2파워 아래에 있을 때 4월 달에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네. 올라갈 때는 거래가 어때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시청자분께서도 제가 볼 때 4월에 사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도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거래가 많이 들어와야 옛날에 보면요,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파는 거래량인 것 같더라고요. 막 팔아 제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고. 그건 시청자분께서 그래요? 지금 약간 부족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아, 그래요? 거래가 많다라는 의미가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많은 게 좋다고 해요? 아니면 거래가 적은 게 좋다고 해요? 보통. 아니, 많은 게 좋다고는 그죠? 하는데 보면은 많으면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많으면. 그리고 지금 적어가지고 꼭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반대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네. 빠질 때는 거래가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적은 건 안 좋은 거고. 그죠? 네.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적은 건 뭐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반대로. 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는 건 이제 시청자분께서 헷갈리는 건 거래가 많을 때 오히려 매집이 아니라 분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네. 거래가 많을 때 매집이 되느냐 분산이 되느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 지난번에 4월 달에 올라올 때 거래가 들어올 때는 매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죠. 자, 이거 네. G2파워는요. 일단 지금 원전 쪽에서 이슈는 있지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실제로 네. G2파워는 아시죠? 실적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 뭐 순이익이 5억이고요. 2022년도에 7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2억이었어요.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 버린 거죠. 재료로 인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올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시세가 아직 이제 완전히 물량들이 빠져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대응 자리를 말씀드릴게요. 9,500원 네. 손절가 잡고요. 반등 나오면 12,500원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만이라도 가지면 좋겠네. 근데 손절가도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떨어지면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리하고 그 밑에서 뭐 네. 다시 접근하든 일단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손절가를 터치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정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어떤 제가 종목 몇 달 전, 때문에? 네. 네, 삼성 SDS고요. 네.
대략 매수가가 15만 9천 원에 20% 정도 됩니다. 15만 9천 원에 20%요. 네. 지금 앞에서도 보니까 이제 삼성물산도 네.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좀 비리비리하다가 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 SDS도 지금 이제 근래 한번 급등 주고 눌렀다가 다시 급등이죠. 그죠? 네. 사실은 몇 달 전에 제가 유튜브로 네. 종목 상담을 멘토님한테 드렸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멘토님이 네. 15만 4, 5천 원 정도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네. 하셨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보니까 급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 예, 연락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고요. 그리고 15만 네. 9천 원이면 16만 원이죠. 이거 네. 일단 20% 정도 비중이신데 16만 원이라는 가격은 아마 이번에 네.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올라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차 만들어가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16만 원 아래에서는 안 파셔도 돼요. 팔고 말고 네. 결정할 때는 16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그때부터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좀 눌러준다면 지금 비중이 또 20%니까 좀 그러네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근데 제가 네. 현금은 조금 가지고 있어서 현금은 좀 갖고 계세요. 네, 혹시 한 30%, 10%만 더 적정 시기에 어떨까요? 만약에 이 종목을 그냥 뭐 네. 다른 종목 매매를 평소에 많이 안 하시고 나는 그냥 뭐 네. 끌고 와서 그냥 수익 내고 나오겠다는 이런 이제 관점으로 가신다면 저는 네. 13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14만 원이요? 13만 원 아래요. 13만 원. 혹시나 아니에요? 13만 원 아래로 눌러준다면 가능은 합니다. 네. 네. 아. 뭐 하지만 그 위에서는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저는 예전에 네.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도 이제 그랬어요. 이 삼성 SDI도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요. 과거에 2016년도 이때는 주가가 너무나도 안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이 SDI 이거 삼성에서 이거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뭐 이 종목 못 올라가냐 그랬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이제 방송 기록 이제 그걸 찾아보면 뭐 검색 같은 거 해보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네.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이라는 회사는 이 IT에 특화된 회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자 네. 제품들 계속 만들 거고 그렇다면 네. 앞으로 또 전기차도 분명히 또 시대가 올 거고 그럼 2차 전지 쪽은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은 주가가 좀 기간이 좀 길어졌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은 지나갔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또 성장을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IT 네. 쪽이란 말이죠. IT 어떤 네. 그 솔루션 쪽이란 말이죠. 지금 AI 뭐 계속해서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네. 기술들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삼성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삼성 SDS가 그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위에서 16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저는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 끌고 와서 16만 원 나중에 또 연락을 주세요. 그때 뭐 네. 결정부터 하면 되니까.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면 13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화요일, 바로 오늘이죠. 잠시 후 장 끝나고 나서요. 4시부터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4시부터 생방송을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내용들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주말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천안 축구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가게 되는 곳이라 저도 많은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시면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이 오시는 만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까지 상반기 힘들었잖아요. 하반기 우리가 잘 풀어가려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천안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지금 온라인에 또 상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바로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올려주세요. 자, 유진테크네요. 유진테크는 매수한 가격은 38,550원에 10% 비중,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한 가격이 38,550원인데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요.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아마 단타를 이제 빨리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가 좀 이제 거기에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조급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는 38,550원이 아니라 4만 원 이상에서 팔 수 있어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거의 막바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금리가 결국 인하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수혜주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금리 인상에 피해주는 기술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수혜주는 기술주 아닐까요, 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최근에 반등이 한번 줬잖아요. 이거는 잠깐 올라갔다 또 눌러주고 다시 또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4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셔도 괜찮으니까 저는 목표 주가 일 때 4만 원 한번 제시해드리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파세코네요. 자, 매수한 가격은 14,400원이에요. 비중은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자, 파세코. 추가 매수 하신다고요, 이거를? 14,400원인데.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파세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자리를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 실적이나 뭐 성장성 이런 것들 다 봐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도 매수에 대한 어떤 시점을 보기 위해서 또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파세코라는 회사는 12,000원. 이 가격이 어찌 보면 심리적인 변화가 오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면 얘는 하락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고요. 12,000원 가격을 확실하게 넘어가면 얘는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12,000원입니다. 그러면 파세코는 추가 매수한다면 12,000원 이거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 전에 먼저 하시면 또 올라가다가 또 빠져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12,000원 확실하게 넘어가는 가격에서는 가능하지만 매수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5%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손실 없이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상담은요, 바로 전화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성단 글로벌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900원 하고 20%요. 1,900원에 20%요. 네. 정당 이거 글로벌 속상해. 속상하세요? 네, 저거 네. 10,000 얼마 때 네. 매도 기회를 놓쳤어요. 정말. 갖고 있다가 그죠? 네. 올라왔는데 못 팔아가지고. 못 팔았어요. 자,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뭐 지금은 좀 이제 그 당시에 안 팔고 나서 못 팔았다기보다 안 파는 거잖아요, 그죠?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좀 한번 기다려보자. 네. 라고 했는데 빠진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팔 걸 약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성단글로벌은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말씀 바로 하지 마시고요. 네.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추가 매수 네, 질문을 주셨는데 다 네. 이렇게 급하단 말이죠. 자, 앞에서 얘기했죠. 지금 급하면 안 된다고. 지금 네. 급하게 그렇게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네. 만약에 그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앞에서 네. 이제 그 상담했던 거 봤죠? 뭐 파세코나 이 종목도 상담할 때 기준 네.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리적인 네. 변화가 오는 가격.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인 가격 변화는 8,000원대 올 거예요. 8,000원 가격을 딱 넘어가면 그때 얘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때가 네.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네. 오늘도 거래량을 보면은 36,000주가 거래량이고 거래 대금은 2억 5천 정도가 거래 대금이네요. 그죠? 네. 그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때요? 많은가요? 작은가요? 적어요. 그죠? 적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8,000원 가격이 올라올 때 거래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 방송 상담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기준.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2020 잘 들어보셨어요? 2020?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기억하세요. 2020 한번 네. 따라해 보세요. 2020. 2020. 네, 2020이에요. 자, 2020은 네. 뭐냐면 거래량,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되는 종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 네. 평균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 돼야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돼요, 보통. 매도를 하실 때. 아시겠죠? 네. 그거보다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 부족한 종목들은 매도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청담글로벌은 지금 네. 부족한 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기 네. 위해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8,000원 왔을 때 한번 이때 한번 보세요.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 최소한. 거래 대금은 10억 이상.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추가 매수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 그리고 가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에 미달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때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LG전자 LG? 12만 8천 원에 40주입니다. 12만 8천 원에 40주. 예, 물타기 해가지고. 40%예요? 예, 40%. 그렇군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많이 네.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 오래됐거든요. 가격이면 한참 되신 거네요. 오래오래. 아, 네? 한참 된 종목이군요. 맞아요. 아이고.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너무-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혹시 걱정이에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에 회복된 적이 없어요? 왔다 떨어진 거죠? 약간 주가매수 그쵸. 할 때 약간 있었는데 그쵸, 있었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아니요, 왔을 그 12만 8천 원까지는 안 왔어요. 얼- 지금 보면 왜냐면 13만 2,4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못 봤다는 그래. 거네요. 예, 아유, 그랬네. 이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위에 확 올라온 거 보이죠, 지금? 예, 그쵸. 맞아요. 그래 보이네요. 아이고. 아유, 세상에 안타까웠어. 어떡해. 괜히 보여드렸나 봐요. 이거 모르고 있었으면 더 아유. 낫을 텐데. 네. 아쉽죠. 근데 주식이 어떻게 딱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다 팔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고점이지. 그 당시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더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 애매한 가격에선 사실은 사람들은 잘 팔지 못하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더 많이 올라오면 그때는 팔 수 있겠죠. 뭐 14만 원까지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사실 뭐 팔 수가 네. 있는 거죠. 추가 네, 매수는 네. 더 이상 하지 경험. 마세요. 더 이상 네. 하지 마시고요. 근래 들어서 LG전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LG전자는 요번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많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진 않아요.
굉장히 네. 많은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갔다 또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약간 좀 힘든 가격대를 좀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13만 원 정도 가격이 오면 팔 수 있는 자리는 네. 줄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네. 13만 원 가격 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다 근데- 팔고 나올까요? 팔고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좀 장기로 좀 일부 비중을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10% 정도 비중만 남겨두고 그냥 나머지는 파셔도 괜찮아요. 10%만 좀 네. 남겨두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13만 않거든요. 원까지는 올까요? 13만 원 정도는 저는 온다고 봐요. 근데 네. 바로 튀어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그때는 시청자분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몰라서 못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긴 해야 돼요. 보기 싫어도 주식은 봐야 돼요. 올라오면 팔아야 될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요. 네. 네. 네, 14만 원 올라오면 그때 10% 정도만 남겨두고 그러면 나머지는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을 네. 오늘 아침에 막 90%를 질렀어요. 아이고, 목소리가 완전히 우렁차셔가지고. 아이고, 근데 지금 주상 얼마에 사셨는데요? 11만 원이에요. 11만 원이에요. 11만 원이요. 네, 비중은요? 90%. 아, 비중 90%라 그랬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수익 중이니까 살짝 당당하셨구나.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다른 걸 해갖고 다 손절해서 아침에 정리하고 네. 이게 아. 그거 뭐지? 그 네, 다른 정- 게 손실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이거를 좀 회복을 해보고 그거 뭐지? 싶어서. 예, 그죠, 누구 그래서 사신 그거 거죠. 뭐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음. 이제 한 아.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올라온 게 천만다행이긴 해요. 오늘 올라온 이유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 잘은 몰라도요. 아유, 그 어저께 인터넷으로 이 두산이라는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어요. 예, 네. 잘은 몰라도 회사가 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두산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뭐, 당연히 알죠. 그죠? 다 알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당연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어제 오늘 올라왔는데, 지금 어제 올라왔을 때는 일단 실적 이슈로 한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올라온 건 동박과 관련된 이 내용으로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잘 알고 사도 사실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주식은. 그런데 잘 모르고 샀는데 지금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운이 과연 내일은 이 운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시청자분께서는 손실이 많았고 이걸 손절을 확 해버리고 나서 이걸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0% 지금 현재에서 수익이 났다면 이거는 팔아야 돼요.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팔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저라면 20%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 것 같아요. 아직 재료가 소멸된 건 오늘이요? 아니니까. 맞아요. 네, 오늘. 그래서 2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쨌든 단기로라도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20% 제외하면 한 70% 정도로 수익을 본 거잖아요. 단기로 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20% 정도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위쪽에서 좀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11만 1,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 12만 원 정도? 이 정도 목표 주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 남겨두고 수익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럴 계산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거 상장할 때까지 아니에요. 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료가 되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죠. 재료가 나오면. 네. 근데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내가 산 종목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구워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내가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거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인데 그렇다면 그 재료들이 앞에서 미리 다 반영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재료는 이미 앞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미리 반영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만약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시청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청자분도. 제가 어쨌든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20% 정도 남겨두고 정리. 나머지는 12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팔아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CNH 테크고요. 네. 25,200원에 10%요. 25,200원에 10% 사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볼게요. 아, 지금 좀 손실 중이시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근래에 사고 나서부터 떨어진 것 같은데요? 본인 네, 느낌을 맞아요. 보니까, 그죠? 네네. 아유, 잘 올라가다가 왜 사고 나서 떨어질까? 자, 일단 지금 현재 그 비중이 10% 정도이시고, 혹시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 한번 좀 보고서 빠져나올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랬는데, 네. 예, 계속 빠지네요. 아, 그랬는데. 일단 지금 보면요, 이제 P&H 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네네. OLED 관련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알아요.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P&H 테크가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그 다음 보니까 이 회사는 또 아이폰 쪽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네. OLED 패널이니까, 스마트폰에 패널이 들어가잖아요.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폰 쪽에 납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혹시 아이폰 신제품 지금 오늘부터 갤럭시 그 폴드 5죠? 예, 예. 오늘부터 그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사전 판매요. 네, 사전 판매가 시작돼요. 네네. 폴드하고 플립 5. 그럼 혹시 네네. 아이폰 신제품은 언제 출시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 예. 네. 만약에 우리가 그 해당 기업을 샀다면, 제가 왜냐면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2주 전하고 일주일 전, 뭐 2주 전에도 이제 삼성 갤럭시, 삼성에서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행사 이후에 이제 1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되는데, 관련 종목으로서 KH 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시기에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실제로 KH 바텍이 오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맞죠? 예. 그럼 왜 이런 얘기 해드리냐면, 이런 종목을 샀다면 그와 관련된 일정들, 이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네. 지금 그럼 애플은 예. 신제품 출시가 신제품 출시는 9월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예, 그러면 예. 지금 약간 2달 정도의 공백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사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당장은 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네.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래도 부족하진 않네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누르고 나서 또 자리 잡고 올라오면 그때 매수한 네. 가격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그 좀 시간은 약간 걸리겠죠. 뭐 앞에서 뭐 예. 신제품도 한 9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달 정도의 예. 공백기도 있고 그 안에 좀 자리 잡고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 26,000원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럼 네. 추면은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사실 추가 매수.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이거 예. 지금 여기에서 뭐 가격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 예. 추가 매수는 그 시기를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여기에서 네. 흐름을 저점이 좀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추가 예.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오는데 지금은 오늘의 흐름으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더 빠질 수도 있단 그렇죠. 말씀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17,000원에 좀 네. 가까운 가격에서 고민을 아, 좀 예. 해보자라고는 네.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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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HD 현대 인프라코아 네. 12,300원에 10%. 12,300원에 10% 사셨어요. 네네. 아, 이거 많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왜 손실이시죠?
그 매수 시기가 좀 잘못됐다는 거네요. 네, 그래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손해라는 건 그러면 매수 시점이 안 좋다는 거죠. 당연히 올라갈 때 따라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예, 있는 예. 거죠. 제가 볼 때 약간 예, 좀 예. 위험한데요, 지금. 예. 오늘도 올라갔다 좀 빠졌잖아요. 매수가 예. 위쪽에 올라왔을 텐데 왜 안 파셨어요? 오늘요? 네, 오늘. 오늘 본전이 안 됐던데. 아유, 오늘 아침에 시작했을 때 12,450원에 시작했어요. 예. 아유, 그럼 좀 빠져나와야 될까요? 매수가 오면 그냥 파세요. 매수가 오면 예. 정리하세요. 그게 나을 것 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잘 지켜보셔야 예. 돼요. 아침에 또 움직였다 예.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잘 예. 봤다가 매수가 딱 확인되면 바로 파세요. 그렇게 나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좀 생각난 게 있어서 좀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걸 많이 보는데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 7월 25일이죠. 올라갔을 때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누르잖아요. 누를 때 이전 거래보다 거래가 많았어요. 거래가 많이 눌렀다는 건 이 종목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서 매매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 카카오뱅크, 아, 25,000원에, 25,000원. 네, 예, 10%요. 근데 이게, 네. 아니 25,000원이 아니고, 예. 얼마 하신대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38,200원에 10%인데요. 네, 네네. 제가 이거 25,000원대 좀 물타기 해갖고 이걸 좀 낮춘 거였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네. 예, 이게 매수가가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좀 이렇게 막 오를 때 이거 네. 매도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네, 이 종목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던 종목이에요. 방송을 네. 이제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카카오뱅크는 네, 네.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이제 상담했을 때도 이미 주가는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또 올라오게 될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이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네, 이제 네. 카카오뱅크 오늘 많이 이제 그동안 너무 눌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올 때 탁 이제 시원하게 뭐 쏘아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게 거의 요 가격에서 또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그 카카오뱅크 상담 내역들 한번 찾아보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왜 그런지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네. 이거는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이게 네. 거래가 들어오고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4만 원이라는 가격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올라오고 아, 누르고 예. 올라오고 눌려도 그냥 이건 끌고 와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네. 끌고 와 보세요. 힘드시지만 네. 힘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잊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천안축구센터 오프라인 공개 방송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번 시장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많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